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렉처고요. 예, 저는 처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준영이가 저번 시간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서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에 그게 뭐였더라? 막 존슨 린덴 스트라우스 임베딩, 그 다음에 코드북 제너레이션 뭐 이런 거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좀 서브 익스포넨셜리티에 대한 뭔가 언급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뭔가 이 두 컨셉을 좀 비교해 보는 시간으로 일단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주에 제가 너무 바빴어서 뭔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어요. 혹시 뭔가 좀 헛소리를 한다면 얼마든지 지적해 주시면 얼마든지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서브 가우시아니티와 서브 익스포넨셜리티 이제 비교해 보면 처음에 서브 가우시아니티 일단 서브 가우시아니티가 더 강한 컨셉이죠. 그래서 적어 보면 뭐냐 요놈.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어 서브 가우시안이다. 이제 이거의 그 센터드 버전이 가지는 그 MGF가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면 됐었죠. 이제 우변은 그 그냥 일반적인 그 이제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MGF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운딩이 된다. 이제 이거에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그 이퀴밸런트한 버전이 있는데 이제 테일을 보면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보다 이제 테일이 좀 더 얇다. 뭐 이런 거랑 또 동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우시안이고 이제 익스포넨셜리티를 보면 어 그래서 타우 스퀘어 b 서브 익스포넨셜 하다는 게 이제 동일한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그 리스트릭된 인터벌에서만 성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부등식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이제 시그마 스퀘어를 타우 스퀘어로만 치환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레디우스가 원 오버 b인 그 이제 클로스드 인터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을 한다. 이게 서브 익스포넨셜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그마 스퀘어 서브 가우시안이면 임의의 양수 b에 대해서 시그마 스퀘어 b 서브 익스포넨셜도 성립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서브 가우시안이 더 강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어떤 걸 했었냐면 그 바운디드 랜덤 베리어블은 서브 가우시안이다. 그래서 그게 호프딩 렘마라는 놈의 결과였죠. 그래서 저거 보면 호프딩스 렘마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이 클로스 인터벌 AB에 이제 almost surely하게 포함이 되는 경우면 호프딩 렘마가 이제 뭘 잠시만요. 뭘 imply 하냐? 이 부등식을 imply 했죠. 모든 실수 람다에 대해서. 즉 x는 b-a over 2 스퀘어의 이제 파라미터로 가지도록 섭 가우시안이 된다. 네, 이게 허프딩 렘마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그 허프딩 렘마의 증명은 그렇게 트리비얼하지 않다고 이제 언급이 되었었고 실제로도 이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건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데 그냥 허프딩 렘마 치면 프루프 같은 거 나와서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그 이제 좀 눈여겨볼 게 그 이제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틴 웨이라이트 이제 버클리에 있다가 최근에 MIT ECS로 가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좀 이거의 위컬 버전을 굉장히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섭 가우시아니티가 보장이 되는데 파라미터만 바뀌는 거거든요. 두 배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B-A over 2에서 그냥 B-A로 바뀐 건데 이제 이러한 결과를 이제 증명했고 근데 이제 이 결과의 증명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테크닉인 스미트라이제이션 테크닉 이란 걸 도입을 해서 증명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라드마르 랜덤 사인을 도입을 해서 테크니컬하게 뭔가를 증명하겠다는 건데 한번 직접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x 프라임을 이제 인디펜던트한 x의 커피 그러니까 동일한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가지고 x와 근데 이제 x와는 인디펜던트한 그다음 x 프라임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요 놈을 라드마할 랜덤 사인으로 잡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그 코인 플리핑을 표현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븐 코인을 나타내는.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이제 성립을 하는 게 x와 x 프라임의 expectation은 동일하겠죠? 그럼 이제 뭐가 성립을 하냐면 우리가 바운딩 해야 할 텀은 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위의 식에 의해서 밑에 적어요. 이 식의 성립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젠센 이니퀄리티를 한번 적용해주면 어떤 식이 얻어지냐면 사실 이 결과가 조금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x는 고정시켜두고 x 프라임만 랜덤니스를 줌으로써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젠슨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x를 고정시켜두고 x 프라임에만 랜덤니스를 준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의 양면에 이 두 페어에 대해서 이제 그 expectation을 취해주면 바로 위의 결과가 얻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운딩이 되고 보면 이제 그 x-x 프라임과 요놈의 디스트리뷰션이 같기 때문에 그 코인 플리핑을 한번 해줘도 익스펙테이션 결과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입실론과 x 프라임이 이제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애초에 입실론을. 그래서 보면 이제 먼저 이 라드말 랜덤 사인에 대해서만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주고 이후에 저 x와 x 프라임 페어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준 결과가 같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얻어지는 게 그 저번 시간에 라드말 랜덤 사인 베리어블이 이제 원섭 가우시안임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 결과를 여기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와 x 프라임은 컨스턴트를 보고 이 입실론, 이 랜덤 사인 베리어블에만 랜덤니스를 주면 이런 식으로 바운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게 이 결과입니다. 왜냐? 이 x와 x 프라임 사이의 그 베리언스가 항상 b-a로 almost surely하게 바운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터벌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냥 b-a 스퀘어 섭 가우시안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섭 가우시안이면 섭 익스포넨셜임을 이제 암시함을 시사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잡을까? 잠시만요. 뭐 네, 당연히 서브 익스포넨셜 함도 얻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이 존 두치의 렉처 노트에서는 이제 그냥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면 만약에 x가 그 민이 제로이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이 바운디드일 때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제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도 주어져 있을 때 그렇다면 x는 이와 같은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서브 익스포넨셜이고 사실 이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이니퀄리티가 좀 잘 알려져 있는 이니퀄리티인데 어떤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냐면 넷 모멘트 이니퀄리티 모멘트 제너레이팅 이니퀄리티네요. 이제 이게 나중에 그 막 베넷 이니퀄리티라던가 베른스타인 이니퀄리티 같이 잘 알려진 그 굉장히 잘 알려진 이제 컨센트레이션 이니퀄리티를 소개할 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니퀄리티냐 하면 임의의 논 네거티브 리얼 넘버 람다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데 형태가 이렇게 바운딩이 된다. 이게 이제 벤넷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이니퀄리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유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유도해보자면 그 익스포넨셜 함수를
그 이제 0에 대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이제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익스펜션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k가 0인 경우에는 1이 될 거고 k가 1인 경우에는 이제 x의 expectation이 0이었기 때문에 그 텀은 없어질 거고 2일 때는 이렇게 남을 거고 이제 세 번째 항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k가 2 이상일 때 음, 이런 바운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보면 x가 아까 분명히 그 마이너스 b와 b 사이에 이제 almost surely하게 속하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식이 이거고 이걸 이제 적용을 해주면 이제 이와 같이 한 번 더 바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음,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정리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네 이거는 뭐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보면 이 텀과 이 텀이 상쇄가 되고 결국에 남는 게 이 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적용해 주는 게 그 임의의 그 양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미 아닌 실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이걸 적용을 해주면 아까 우리가 원하던 우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는 이제 벤넷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이니퀄리티까지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질문 없으시면 이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채팅 하나 있네요. 오케이. 네, 이제 계속 해보자면 그 서브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테일 프로버빌티가 어떻게 그 바운디드가 되냐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제 이와 같이 조금 증명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증명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생략을 할 텐데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자연스러운 흐름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간단한 것들은 최대한 좀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유용한 툴들이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조금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 섭 가우시안이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제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익스펙테이션으로부터 t만큼 그 벗어날 확률 이제 음의 방향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양의 방향으로 벗어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두 가지 확률 모두 네 이와 같은 이제 그 텀으로 바운딩이 됩니다.
이거의 유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쪽만 본다면 어퍼테일 이제 프로버빌리티만 봐보자면 이거는 임의의 의미 아닌 실수 람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가 모노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르코브 이니퀄리티 한번 적용을 해주면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서브 가우시안 컨디션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 그 서브 가우시안 어썸션을 적용을 해주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변을 미니마이즈하는 람다를 잘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의미 아닌 실수에 대해서 미니멈을 취해주면 이제 위와 같은 형태가 얻어집니다. 그냥 미분해서 뭐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 이제 비슷하게 그 서브 익스포넨셜에 대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증명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x가 타우 스퀘어 b 서브 익스포넨셜이다. 그러면 임의의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tail probability가 이런 식으로 바운딩이 된다. 이제 이거는 그 완전히 과정이 동일한데 이 람다의 이제 구간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 서브 익스포넨셜 컨디션 때문에. 그래서 그 제한된 구간에서 어떠한 값이 이제 그 우변을 미니마이즈 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만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얻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서브 익스포넨셜과 서브 그 가우시안 두 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볼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결과가 요놈이 인디펜던트한데 각 xi가 시그마 i 스퀘어 서브 가우시안일 때 이제 이와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이제 이와 같은 그 리니어 폼 요놈은 당연히 이런 형태의 파라미터를 가지도록 서브 가우시안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그 인디펜던스 이용해서 그 MGF 그 익스펙테이션 잘 계산해주면 바로 얻어집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그 텐서라이제이션 프로퍼티가 얻어지고 비슷하게 이제 요놈이 인디펜던트 그 다음에 xi가 타우 i 스퀘어 bi에 대해서 서브 익스포넨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리니어 폼이 이제 이와 같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서브 익스포넨셜 하다 여전히 네, 증명 과정 완전히 동일합니다.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결론들이 이제 프로포지션 1.1과 프로포지션 1.3을 잘 혼합을 이제 믹싱을 해주면 이
이와 같은 리니어 폼의 이제 그 테일 프로버비티에 대한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시그마 스퀘어 자리에 이 서메이션 파라미터를 대신 대입해 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서브 익스포넨셜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요놈들 잘 대입을 해주면 이제 그 서브 익스포넨셜에 대한 그 리니어 폼의 이제 테일 프로버비티에 대한 바운드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브 익스포넨셜과 서브 가우시안의 비교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서브 익스포넨셜을 직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질문인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서브 가우시안은 이제 가우시안인 이유가 좀 명확한데, 서브 익스포넨셜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사실 좀 사실 확실하진 않아가지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브 익스포넨셜은 사실 별로 쓸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많이 안 쓰이는데 이 컨디션 자체가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이제 잠시 준비가 되었을 건데 렉처 잠시 보고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 이퀴밸런트한 컨디션을 좀 보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잠시만요. 어디 있지? 이제 theorem 3.14 같은 거 보면 이제 이 상황에서도 이제 테일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의 테일로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1번 컨디션 같지? 저런 것 때문에 서브 익스포넨셜이라고 불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 서브 가우시안은 이제 익스포넨셜에 t 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t가 들어가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서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저 이퀴밸런트 컨디션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일 바운드 자체가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떠한 테일 프로버비티도 바운드가 되는 거고 이제 서브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퀴밸런트 컨디션을 잘 증명을 해보면 이제 테일 프로버비티가 바운드가 되는 게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의 테일 프로버비티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서브 익스포넨셜로 불리는 것 같아.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거 같네. 그러니까 서브 가우시안은 이제 그 어쨌든 이게 결국 다 테일이 무겁냐 가볍냐 이제 이게 그렇지, 제일 이제 관심 있는 포인트인데 그렇지, 그렇지. 서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보다 테일이 가벼운 거고 이제 서브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익스포넨셜보다 익스포넨셜보다는 테일이 가벼운 거. 근데 3.14의 1번 성질 같은 게 성립하는 이유는 약간 정의만 봐서는 바로 감이 그렇지. 오진 이거 않네. 증명 그 이퀴밸런트 컨디션들 이거 서브 가우시안도 그렇고 서브 익스포넨셜도 그렇고 둘 다 전혀 자명하지 않고 여기서도 증명하고 있지 않아. 다른 문헌을 아마 봐야 될 거야. 아, 이 그러니까 그 이게 이퀴벌런트 하다는 건 증명을 하지만 아니야 이거 이퀴밸런트하다는 거 여기서 증명을 안 해. 3.14? theorem 3.14랑 그다음에 서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몇이었지? 잠시만. 서브 가우시안이면 3.10이다. 그러니까 theorem 3.10 그다음에 theorem 3.14 둘 다 이 노트에서는 증명을 안 해. 3.14는 그 섹션 3.4.2에 있다고 적혀 있긴 한데 아 그래? 뒤에 있구나. 있긴 적혀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어펜딕스로 밀어놨구나. 아무튼 이제 좀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밀어놓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약간 그 뭐지? 결국 정의 자체는 서브 가우시안은 그 MGF가 이제 가우시안보다 작은 게 정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서브 익스포넨셜은 MGF가 로컬하게 서브 가우시안인 게 좋은데 이게 그렇지, 그렇지. 테일이 익스포넨셜 이하라는 거로 이퀴벌런트하게 가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 근데 나도 그게 조금 이제 좀 신기한데, 어, 아무튼 이제 이 터미놀로지의 기원 자체는 이 테일 프로베이티 바운드에서 얻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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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서브 가우시안은 좀 쓰이는데 서브 익스포넨셜은 별로 안 쓰여요. 그래서 네,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유도해 볼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뭔가 그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의 그 서메이션에 대한 어떠한 컨센트레이션 리절트들을 좀 볼 건데 크게 나오는 게 베넷 이니퀄리티랑 베른스타인 이니퀄리티입니다. 정말 많이 쓰이고요. 특히 요놈이 많이 쓰이는데 요놈은 형태가 조금 복잡해요. 비교적 이제 그 베른스타인이 벤넷의 그 immediate consequence고 바로 얻어지는 결과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넷이 더 강한 결과인데 벤넷은 비교적 덜 쓰입니다. 근데 이제 전 벤넷도 쓰긴 쓰여요. 저는 실제로 이제 논문 쓰면서 벤넷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베른스타인이 아니고 아무튼 쓰인다는 것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쓰이는 건 베른스타인이고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 베른스타인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파라미터 b 이제 양수 b에 대해서 b 베른스타인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해. 만족한다고 해야겠죠. 이와 같은 그 케이스 오더 모멘트가 아까 그 벤넷의 이제 모멘트 제너레이팅 이니퀄리티에서 나왔던 형태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러한 이제 컨디션을 만족을 하면 그 x가 b 베른스타인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그마 스퀘어는 베리언스고요. 당연히 이제 이게 파이나이트인 케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결과는 잠시만요. 꼭 필요한가? 첫 번째 나오는 결과는 이겁니다. x가 b 베른스타인 컨디션을 만족할 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바운딩이 될 수 있다. 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에 대해서 이것도 로컬하게 성립을 하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 결과로부터 바로 얻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 로컬한 결과를 이와 같은 인터벌에서만 고려를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요 놈은 항상 2분의 1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미의 부등식의 우변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운딩이 됩니다. 맞나? 잠시만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인터벌을 리스트릭션을 시킴으로써 이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얻어지기 때문에 즉 x가 b 베른스타인 컨디션이면 얻어지는 결론은 x가 2 시그마 스퀘어 그다음에 b 오버 2에 대해서 서브 익스포넨셜 하다는 것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결과가. 근데 이제 이거의 증명은 또 그냥 이 좌변을 그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스케일 익스펜션 시키고 아까처럼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조건 뭐 잘 이용해서 유도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하진 않을게요.
사실 이게 네, 그냥 이 분해식 자체가 x가 베른스타인 컨디션을 만족하면 서브 익스포넨셜을 암시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뒤에선 안 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바로 해볼 게 베넷 이니퀄리티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베넷 이니퀄리티가 뭐냐? 자, 그 n개의 평균이 0이고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를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냐면 베리언스가 파이나이트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시그마 I 스퀘어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네, 이와 같이 이제 그 바운디드인 상황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분해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 서메이션, 이 어떤 테일 프로버티를 가지냐면 일단 이 서메이션의 익스펙테이션 당연히 0이겠죠. 왜냐면 각각 이 익스펙테이션이 0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적히고 오변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조금 굉장히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비직관적이죠. 그래서 H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H라는 함수는 그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스퀘어는 그 모든 베리언스의 합, 즉 이 서메이션,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서메이션의 베리언스가 되겠죠. 그러면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어집니다. 베넷 이니퀄리티라는 놈이 좀 비직관적인데 잠시만요. 증명을 할까 말까. 음, 이거 증명은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뭐 크게 그러니까 앞에 그 베넷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하면 증명이 어렵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렉처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크게 흥미로운 증명은 없고 그냥 이제 그 뭐 간단하게만 스케치를 하고 넘어가자면 뭐 항상 하듯이 요 놈의 그 익스포넨셜 형태도 바꾸고 모노톤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마르코브 이니퀄리티를 이용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얻어졌죠. 람다는 여기서 의미 아닌 실수고요. 이제 그 인디펜던스까지 한 번에 적용을 해주면 뭐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보면 xi가 지금 그 민 제도이고 그다음에 그 마이너스 b와 b 사이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베리언스가 시그마의 스퀘어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뭐였지? 여기 이 베넷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이니퀄리티를 이제 사용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변을 또 이제 최소화하는 그 람다 스타를 잘 찾습니다.
그게 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그냥 람다 자리에 대입을 해준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네, 그렇게 계산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스케치하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베넨스타인 이퀄리티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베렌스타인 이퀄리티인데 이건 비교적 좀 다루기 쉬운 형태입니다. 세팅은 이제 완전하게 동일한 상황에서 바운드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세팅에서 이 테일 프로버빌리티는 이렇게 바운딩이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의 증명은 그냥 이제 캘큘러스와 이제 잡다한 계산을 통해서 그냥 아까 여기에 있던 익스포넨트가 이 베른스타인 이니퀄리티의 익스포넨트보다 크거나 같다를 잘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네스 이니퀄리티가 베른스타인 이니퀄리티보다 이제 강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베른스타인 이니퀄리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컨센트레이션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막 기억을 일일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쓸 일이 많다면 그냥 한 일종의 이제 결과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백과사전 같이 정리를 한 후에 이제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가져다 쓰면 그 제가 봤을 땐 그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연결 고리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대충 뭐 어떤 유도가 이루어지는지 한 번쯤 보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걸 모두 기억하는 건 사실 당연히 힘드니까 식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좀 스무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른스타인 이니퀄리티까지 찾아봤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오케이. 자, 조금 사실 이번 렉처에서 가장 지루했던 부분이 이 초반이고요. 이제 좀 더 재밌어질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틴게이 메소드를 이용한 컨센트레이션 이니퀄리티를 살펴볼 건데 시간 소요를 된 거 보니까 오늘 생각보다 시간 많이 쓰이네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잠시만요. 3점 제가 준비한 게 이제 3.3의 초반에 인트로덕션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는 절대 못할 것 같고 3.2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 진짜 잘 간다. 근데 이제 3.2 같은 경우에는 마틴게일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틴게일이 뭐냐? 일반적으로 마틴게일이라는 건 이제 수학과의 대학원 확률론 수업에서 처음 소개가 잘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뭔가 도박 같은 거를 조금 그런 상황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건데 이제 뭔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래에 내가 지금까지 관측한 정보로부터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그 기대 수익 같은 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전에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거는 이 두 랜덤 베리어블 잠시만요. 네, 두 랜덤 베리어블들 간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을 때 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discrete case를 살펴보면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그 위에 게 이제 y에 대한 스몰 y에 대한 함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large y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해준 거로 정의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특수한 케이스이고 이제 우리가 쓸 노테이션이 뭐냐면 어떠한 이제 시그마 필드 시그마 필드를 소개를 해야 되나? 혹시 그 어떤 셋에서 시그마 필드나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뭐 probability space라던가 이런 거의 정의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걸 모르면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정도는 바로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없는 것 같네요. 다행히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의 메인 probability 스페이스를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니까 대충 살펴보면 F는 이 매스칼 F는 이 샘플 스페이스에 주어진 어떠한 그 시그마 필드의 스트럭처이고 그 여기까지 이 페어를 일반적으로 measurable space라고 하죠. 이 measurable space 위에서 정의된 probability measure P를 가져왔을 때 그 트리플을 이제 일반적으로 probability space라고 하죠. 이제 이와 같은 probability space 스트럭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이제 이 결국에는 그 시그마 필드라는 게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보들 중에 우리가 일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때, 즉 어떠한 이제 G, sub 시그마 필드를 고려를 합니다. 일부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시그마 필드의 스트럭처는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수학적인 정의를 위해서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의를 하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은 노테이션입니다. 이제 그 컨디셔널 되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라든가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그 sub 시그마 필드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터미놀로지는 줄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는 지금 랜덤 베리어블 상황이고 y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일 때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 y로부터 제너레이트 되는 sub 시그마 필드 그러니까 그 이 f에 속하는 이벤트들 중에서 y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는 것들만 쏙 빼왔을 때 서그마 시그마 필드, 섭 시그마 필드가 존재하겠죠. 정리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네, 요놈들에 대한 섭 시그마 필드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충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저게 뭐냐면 참고로 이제 여기서는 x가 적분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고려를 합니다.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정의할 때는 어떤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고려하는데 이게 저 그 일부 정보만 관측할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 즉 이 G에 대해서만 매주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G에 속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X와 동일한 기대치를 내놓아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Z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위에서 했던 뭐 conditional expectation of X given G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이건 항상 존재해요. 항상 존재하고 유일성 이제 그 almost sure sense에서는 항상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국에는 이 어를 나중에는 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almost sure 그 equivalence를 허용하는 상황에서는 뭐 이거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거는 뭐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우변만 보면 x가 x를 우리가 그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티브 파트원 네거티브 파트로 쪼개면 일단 쪼개 봅시다. 그리고 이제 쪼개고 나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정의를 해주면 네 이제 이거 각각은 이제 그 포지티브 매저가 될 거고 당연히 이제 파이나이트 매저겠죠. 왜냐면 아까 x가 매저 그 인테그럴을 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벤트 확률 값이 0이면 당연히 요 놈의 값도 0이 됩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저번 시간에 준영이가 이제 소개해줬던 absolute continuity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결과인 라돈 니코디움 티어럼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놈을 적용해주면 이 누 플러스라는 놈은 항상 어떠한 이제 랜덤 베리어블 z 플러스가 존재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누 마이너스 네거티브 파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그 G에 속하는 이벤트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Z 플러스와 Z 마이너스 모두 이 सब시그마 필드에 대해서만 매저업을 하게 돼요. 라돈 니코디움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Z만 이제 이런 식으로 종합을 해주게 되면 누 A라는 놈이 누 플러스 A 마이너스 누 마이너스 A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계산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Z를 잡으면 되겠죠. 즉 라돈 니코디움 티어럼만 잘 적용해주면 이제 existence는 증명이 되는 거고 uniqueness도 이제 uniqueness는 굉장히 간단한데 굳이 뭐 증명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유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정의를 해요.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둡시다. 이제 마틴게일 정의할 시간인데 자 마틴게일이 뭐냐 그래서 보면 마틴게일과 함께 나오는 개념들이 썸 마틴게일, 슈퍼 마틴게일입니다. 이니퀄리티 이제 종류만 바뀌는 건데요. 자 이제 세팅을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probability space 아까 잡았죠. 여기서 주어진 filtration 뭐냐면 f의 subsigma 필드의 시퀀스인데 increasing만 하면 됩니다. 즉 이 fn들은 모두 그 f의 subsigma 필드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 스텝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양이 점차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엔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이 진행되면서 당연히 이제 뭔가 게임을 할 때도 우리가 처음 할 때보다 나중에 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추측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제 모델링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트레이션이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가
이게 마틴게일이고 서브 마틴게일이고 슈퍼 마틴게일이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정의할 때는 항상 그 필트레이션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거에 따라서 정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with respect to 이 filtration 이렇게 명명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되냐? if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제 x는 우리가 관측하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그 타임 n일 때 이제 관측하는 그 observation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은 이제 적분 가능하다고 가정할게요. 왜냐하면 컨디션 expectation을 정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위에서 컨디션 expectation 정할 때도 우리가 적분 가능한 상황을 가정했었죠. 일단 적분 가능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fn에 대해서 measure업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n번째 시간에 관측된 이 데이터는 당연히 우리가 시간 n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시간 n에 관측된 데이터는 결국에는 이제 시간 n까지 관측하는 정보에 포함이 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적분 가능하고 fn에 대해서 measure업을 하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모든 n에 대해서. 두 번째 뭐냐? n 플러스 1번째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몰라요. 이건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시간 n까지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컨디셔널은 당연히 fn으로 이제 돼야겠죠. 그러니까 시간 n까지의 정보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그 기대치를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링인데 어떻게 되냐면 동일하면 그러니까 타임 n까지의 인포메이션을 토대로 n 플러스 1번째 기대치는 그러니까 추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관측한 그 observe 데이터랑 동일하면 그때 마틴게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 요놈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요놈도 랜덤 베리어블이죠. 참고로 그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그 almost sure equivalence에 대해서 유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등호나 분응식을 언급할 때는 항상 그 almost sure equal하다 아니면 뭐 이런 분응식이면 이것도 almost sure하게 크거나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등호이면 마틴게일 크거나 같으면 썸 마틴게일이라고 부르고 더 늘어난다는 거죠 정보가. 그러니까 더 많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더 적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슈퍼 마틴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과 등식들이 성립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제 요놈을 마틴게일, 썸 마틴게일 또는 슈퍼 마틴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참고로 이 1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간단하게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확률론에서 이 시퀀스 xn이 이 필트레이션 fn 시퀀스에 대해서 적용되어 있다. 굉장히 리저너블한 이제 명칭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이 시퀀스가 이 필트레이션에 대해서 어댑티드 되어 있다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틴게일까지 정의를 했고요. 이제 곧이어서 바로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의가 핵심적인 정의가 뭐냐면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라는 건데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어떤 마틴게일에 대해서 그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 시퀀스의 차이로서 표현이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요 놈이 다시 이제 필트레이션이 되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시퀀스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1부터 시작을 해요. 타임 스텝을. 왜냐면 이제 요 놈이 마틴게일 디퍼런스가 된다는 거는 어떠한 마틴게일이 존재해서 mn 뭔가 dn이 mn-mm-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타임 스텝 1부터만 고려를 하면 충분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어떤 이제 discrete time stochastic process를 생각했을 때 이게 언제 잠시만요.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가 되느냐 이 필트레이션에 대해서 if 첫 번째 어댑티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접근 가능해야 되고 당연한 게 아까와 같이 어떠한 마틴게일 mn이 존재해서 dn이 mn-mn-1 같이 표현되면 요 놈은 당연히 fn-1 그러니까 n-1번째까지의 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당연히 fn 그러니까 타임 n까지의 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랜덤 베리어블은. 그리고 요 놈도 그 타임 n까지의 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fn measurable 한 두 랜덤 베리어블의 차이도 당연히 fn measurable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reasonable한 이제 컨디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dn이 이제 integrable하고 adapted해야 되고 두 번째 요 놈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영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놈이 이제 분해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0이 되겠죠. 마틴게일 디퍼런스라고 직접 익스플리시트하게 주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조건을 만족을 할 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라는 거는 뭔가 익스플리시트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마틴게일 정의를 해서 차이로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라고 부르는 거고 이 두 가지 조건 자체가 아까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이제 마틴게일 가져왔을 때 그 dn은 mn-mn-1을 정의를 했을 때 만족하는 이제 리저너블한 이제 조건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살펴볼 거는 주어진 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어떠한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인데 그 앞으로 정의할 게 이제 그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가 그 서브 가우시안이야 언제 서브 가우시안이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서브 가우시아니티를 만족을 했을 때 어떠한 이제 컨센트레이션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는지 살펴보는 게 이제 뒤에서 살펴볼 아즈마 호프팅 이니퀄리티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 단원에서 우선적으로 할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수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거의 확률론 수업. 조금 거시기 한데 많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딱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마르팅길만 딱 놓고 보면은 그냥 그 랜덤 베리어블 시퀀스가 쫙 있는데 뭐 xn 플러스 1이 xn의 컨디셔널 할 때 익스펙테이션이 xn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랜덤 워크 같은 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 예시인데 이제 이런 마르팅게일을 좀 일반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뭐 필트레이션도 나오고 뭐
그렇죠. 시그마 필드도 써야 되고 뭐 언어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제 바로 이전 값이 다음 값의 평균이다. 약간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항상 기대치가 그 다음 스택은 이전 바로 지금 스택 거로 유지가 된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그렇죠. 할 수 그러니까 있고.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제우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그러니까 도박 같은 거 하다가 나온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돈 버는 데 가가지고 이제 계속 동전을 던지는데 어차피 확률은 반반이니까 결국 그 다음 상태의 평균적인 수익은 현재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던지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뭐 10만 원이 적자인 상태다. 그러면 동전 던지기에다 20만 원을 거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해서 또 잃었어요. 그럼 30만 원이 적자다? 그러면 60만 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걸면은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길 거기 때문에 결국 무조건 이득인 상황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 점점 하면 할수록 적자가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가지고 드는 시간이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에서 약간 재산의 시간에 따른 움직임 약간 이런 거 분석하려고 만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르틴 게일이. 뭐 그런 인터프리테이션도 존재하고 아무튼 이게 조금 헤비한 툴이긴 한데 네, 그래서 사실 디스크리타임 마르틴 게일은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바로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그 시그마 엘지브라랑 좀 저보시기야 필트레이션 같은 얘기도 해야 되고 약간 그렇게 되는데 그냥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죠. 그래서 이 마틴게일 네, 뭐 일단은 네, 일단은 해봅시다. 이렇게 예. 많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은 뭐 여기까지 마틴게일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만큼 한 것 같고 나는 이제 둠 마틴게일이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자, 요 놈을 왜 소개를 하느냐? 뒤에 그 나중에 맥디어미드 이니퀄리티라는 걸 소개를 할 거예요. 좀 중요한데 요 놈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이제 n개의 아규먼트를 가진 함수가 있을 때 각 아규먼트에 대해서 스테빌리티 컨디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i번째 코오디네이트만 이제 값을 변동을 하고 나머지는 유지를 하는 상황을 좀 고려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xi번째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i번째 좌표만 이런 식으로 요 놈이 바운드일 때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으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뭔가 좀 이제 x1부터 뭐 xn이 인디펜던트한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이 f 이 랜덤 베리어블이 서브가우션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브가우션이면 아까 테일 프로버리티의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었죠. 여기서 거기 이제 이 결론에 그 바운드를 정해서 얻어지는 부등식을 바로 맥다이어밀스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데 이 결론에는 사실 지금 이 스테이트먼트만 보면 도대체 왜 여기서 마틴게일이 나오느냐 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이걸 증명할 때 이 이제 둠 마틴게일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증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틴게일 메소드가 쓰이는 거고 네, 그 개념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맥다이어밀스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런 툴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좀 복잡하고 헤비한 툴들을 소개하는 게 좀 필연적이다. 그 좀 양해를 네, 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보면 이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그 값이 실수인 경우를 좀 많이 생각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랜덤 베리어블 자체가 measurable fun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샘플 스페이스로부터 실수로 가는 measurable function인데 그걸 일반화를 해서 그냥 그 실수 그 공간을 그냥 다른 measurable 스페이스로 이제 치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케이스의 measurable function, 즉 이 새로운 measurable 스페이스를 값으로 그러니까 state 스페이스로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요놈은 이제 이 새롭게 소개한 measurable 스페이스의 n-fold product 스페이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product 스페이스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이제 그 프로덕트 시그마 필드가 주어지는 건데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자연스러운 어떠한 이제 프로덕트 시그마 필드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measurable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어떤 조건이 만족하냐? 이게 적분 가능해야 됩니다. 자, 우린 이때 이와 같은 시그마 필드를 고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 k까지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아까 보면 마틴게이에 대해서 이제 일단 필트레이션을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필트레이션을 뭐 요런 놈 그러니까 이 xn의 그 타임 n까지의 데이터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다음 필트레이션으로 정의를 하면 아까 이제 요 놈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기존의 언더그래주에이트 그 프로베이트 코र्스 같은 데서 사용하는 노테이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서 정의했던 노션이 전부 다 이제 기존에 했던 거에 일반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타임 k까지의 인포메이션이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타임 0일 때는 그냥 이와 같은 이제 indiscrete 시그마 필드 고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셋과 empty 셋만 있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놈도 뭐 필트레이션이 되겠죠. 근데 이 놈은 이제 인피니트 시퀀스는 아니고 타임 n까지만 갈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필트레이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뭐 이제 어떤 시퀀스를 정의하냐 DK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이제 K까지 타임 K까지의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에 이 fx1부터 xn까지의 그 기대치 마이너스 타임 K가 아니라 이번엔 K-1까지만. 네. 요런 시퀀스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요놈은 뭐 수학적으로 그냥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가 됩니다. 이 필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두 마틴게 이제 이러한 거를 두 마틴게일이라고 부르고 요놈이 뒤에 이제 그 맥다이어밀 쓰이는 퀄리티를 증명할 때 굉장히 핵심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많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두 개만 더 하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의 서브가우셔니티를 소개를 합니다. 완전하게 동일한 이제 세팅이고 요 놈이 이제
잠시만요.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이고 이러한 필트레이션에 대해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우리는 DN이 시그마 n 스퀘어 서브 가우시안이다라고 합니다. 서브 가우시안 마틴게일 디퍼런스이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타임 n-1까지의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브 가우시안 이제 그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n과 람다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데 뭐 정의 자체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냥 expectation이었던 게 그 어느 시점까지의 정보만 주어져 있을 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으로만 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마틴게일 디퍼런스가 서브스 가우시안하다는 거의 정의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얻어지는 거 아니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즈마 호프딩 이니퀄리티. 그냥 기존의 그 호프딩 이니퀄리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의 썸이었다면 이제는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고 그 가우시안 아니 이제 그 서브 가우시안인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일 때 네, 상황 그때의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이고 동일하게 이제 필트레이션 주어지고 such that 각 DN이 시그마 n 스퀘어 서브 가우시안 마틴게일 디퍼런스. 자, 그러면 이때 이거의 썸메이션. 참고로 이 썸메이션은 이제 마틴게일이 되겠죠, 그냥 이 필트레이션에 대해서. 아까 이게 왜냐면 DN이 각각 마틴게일 디퍼런스이기 때문에 썸메이션을 취해주면 그냥 원래 마틴게일 복원을 낼 겁니다. 자, 요 놈은 그래서 그 마틴게일의 테일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세팅만 바뀐 거예요. 결과는 그대로이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DN이 그냥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었고 이제 마틴게일 디퍼런스 이런 거 없이 그냥 시그마 n 스퀘어 서브 가우시안이었으면 당연히 이 서메이션 한 거는 이 시그마 k 스퀘어들의 서메이션에 대해서 서브 가우시안이었죠. 앞에서 이제 그거를 언급을 했었고 이제 그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일 때 더 이상 인디펜던스는 없고 마틴게일 디퍼런스 시퀀스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성립한다. 즉 이제 이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게 이와 같은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부등식을 아즈마 호프딩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프로포지션 1.1 적용해 주는 결과입니다. 그냥 서브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테일 프로버빌리티의 바운드가 얻어진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증명은 다음 시간부터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쓰이네요. 수고하셨어요. 긴 거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 고생하셨습니다. 오셨어요.
쉽지 않네요. 기록 이거 중지했어. 중지 안 됐는데? 아, 그래? 음. 아, 공유를 중지한 거구나. 아, 잠시만.